이 도널드 뉴만이라는 이 저자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소개를 해드리고, 그다음 이 책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릴 건데, 주로 우리가 어떤 책을 보더라도 책의 서문을 보면 이 책이 어떠한 특성을 가지고 있고, 또 저자가 말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는 그 책의 서문에 다 써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서점에 가더라도 책을 펴놓고 서문부터 읽고 목차를 읽잖아요. 그래서 그걸 한번 같이 읽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자 소개인데요. 이분이 이제 도널드 뉴만이라는 분입니다. 인상이 엄청 좋죠. 자, 정확한 나이는 제가 모르겠는데 1972년도에 이 플로리다주 마이애미에서 보존물리치료사라는 자격증을 취득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72년도 그리고 76년도에 물리치료 학사학위, 그러니까 대학교를 졸업을 했겠죠. 물리치료 대학을 졸업했겠죠. 물리치료 대학이 제가 알기로는 6년제이거든요. 6년제. 그럼 76년에 졸업을 했으면 적어도 70년 정도에는 이제 입학을 했으니까 70학번이에요. 70학번. 네, 저는 07학번이거든요. 이분은 거의 뭐 70학번이죠. 이제 나이가 많으십니다. 예, 지금 꽤 나이가 많으시고 70년대 때 이제 20살이었으면은 그러면은 나이가 얼마죠? 한 50년대생이겠죠? 50년대.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보다 더 나이가 많은, 약간 할아버지라고 해야 될까요? 예, 나이가 꽤 많으신 것 같습니다. 50년대생입니다. 그리고 이제 1986년도에 이 아이오와 대학이라는 곳에서 석박사를 역시 물리치료로 취득을 해서 이 주로 공부한 게 이제 과학 교육, 그리고 운동과학, 운동학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1986년 이후에 이제 석박사 취득하고 미러키주에 있는 마키트 대학교에서 이제 물리치료학과 교수로 이제 학생들을 가리키고 있으신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백그라운드가 물리치료이세요. 그러니까 물리치료사인 거죠. 물리치료사이고 현재는 이제 교수님입니다. 교수님이면서 이제 있으신 운동학이라는 책을 쓰신 거죠. 주로 하는 강의 분야는 이제 운동학이라든지 해부학, 또 척수 손상 재활 이러한 치료 쪽을 하고 계시고, 운동학이랑 해부학을 이제 강의를 하기 때문에 저도 이쪽을 강의를 하죠. 저도 운동학이나 움직임, 해부학 이런 것들을 강의하기 때문에 상당히 좀 영향을 많이 받고 있고, 그리고 이 책을 더 제가 또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에는 제가 알기로는 두 번 온 걸로 알고 있는데 2013년도와 그때 한번 오고 2018년도, 그러니까 2년 전에 한번 왔었어요. 그러니까 시리악스 정형의학 연구회라는 곳이 있는데, 시리악스 이게 의사 선생님들 연합으로 되어 있는 이제 학회일 겁니다. 거기서 이제 초청을 한 걸로 알고 있고, 서울대학교에서 이제 강의를 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아쉽게도 이때 가보지는 못했는데 아마 여기에 가셨던 선생님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018년도 때는 직접 오셨다는 거. 그때는 이제 Kinesiologic and Anatomic Foundations of the Shoulder 해가지고 어깨에 대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뻗기, 그 다음에 웨이트 베어링, 그래서 어깨에 대한 해부학이나 병리학이나 그 다음에 진단 치료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강의를 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후에도 또 방문을 할 계획인 걸로 알고가 있는데 아마 이제 허리 쪽 파트로 오실 거예요. 그때는 저도 꼭 참여를 하고 싶은데, 오늘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도 같이 만약에 오신다면 제 강의를 들으시면서 먼저 사전 지식을 좀 얻고 직접 오셨을 때 한번 참여해서 같이 공부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도널드 뉴만 선생님. 자, 우리가 공부할 책이 바로 이 책입니다. 원래 이제 원어 1판은 Kinesiology of the Musculoskeletal System, Foundation for Physical Rehabilitation, 이거 번역하면 근골격계의 운동학이 제목이에요.
이제 우리가 한글말로는 이제 근골격계의 기능 해부 및 운동학 이랬는데 여기 영어 그대로 하면 머스큘러스켈레터가 근골격계이니까 근골격계의 키네지올로지는 운동학이기 때문에 근골격 운동학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번역상 기능 해부라는 말을 좀 붙였습니다. 그리고 밑에 조그만하게 Foundations for Physical Rehabilitation. 피지컬이면 치료적이거든요. 치료적. 신체. 신체 재활을 위한 기초다. 신체 재활을 위한 기초인 책이다.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게 워낙에 우리 쪽에서 인기가 많다 보니까 사실 우리 쪽 책들이 절판되기가 힘든데, 그러니까 다 팔려서 재인쇄가 하기가 힘든데, 원래 인쇄를 할 때 한 부당 한 1,500부 정도 인쇄를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많게는 3,000부 정도. 그래서 만약에 1,500부가 다 판매가 되면 다시 2판을 찍어가지고 또 1,500부, 또 3판 이런 식으로 1판, 2판, 3판 이런 식으로 가는 거거든요. 이 책은 이제 지금 3판이 나온 상태입니다. 근데 그 전공 서적 치고 이렇게 많이 가는 책은 드물어요. 몇 개가 하겠지만 그만큼 이 뉴만이라는 책이 좀 인기가 많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지금 원래는 파란색이었다가 두 번째는 이 빨간색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가 검정색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출판사가 바뀌었는데 제일 처음에는 정답 미디어였다가 그 다음부터는 이제 법문으로 바뀌었습니다. 법문 에듀케이션. 제가 이제 공부한 책은 저는 이제 1판으로 공부를 해요. 그래서 구용어로 되어 있는데 아직 저는 신용어 책을 사지는 않았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이 구용어 책이 절판됐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이 이제 구매를 하신다면 이 세 번째 책을 구매해서 아마 공부하시면 됩니다. 제가 강의할 때는 주로 1판으로 하기 때문에 구용어로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근데 2판이랑 3판은 신용어고 사진도 컬러예요. 1판은 컬러가 아닌데, 그래서 용어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내용 차이는 그렇게 크게는 없으니까 몇 판을 사든 그렇게 차이는 없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질문을 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선생님, 제가 강의 들으려고 하는데 책을 사야 될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강의 들을 때 책을 사야 될까요? 안 사야 될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책을 당연히 사야 되지 않을까요? 강의를 들으려면은. 제가 이제 뉴만 키네지올로지라는 강의를 하는 건데, 제가 이 책이 저자가 아니죠. 이거는 이제 뉴만 선생님의 책이고, 저희는 이 책을 리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이 책에 대해서 나름대로 정리를 하고 이거를 여러분들한테 제가 정리한 거를 말씀드리면 그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다시 책을 읽어야지 이제 학습을 하는 거죠. 근데 책이 없이 그냥 만약에 유튜브를 보고 또는 PC로 보지 않고 핸드폰으로 보면서 편안하게 그냥 보고 계시면 보는 것만으로 의미는 있어요. 근데 많이 남지는 않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제가 계속 거듭해서 말씀드리지만 공부라는 것은 쉽게 하면은 쉽게 날아가요. 그래서 내가 들으면은 날아가고 들어서 써야 되고 쓴 거를 말해야지 이제 오래 갑니다. 이게 기억에 망각곡선이 있죠. 망각곡선이 올 때 우리가 꼭 말을 하고 뱉어내야지 곱씹어 봐야지 그게 좀 오래 간다는 거를 저는 강의할 때 좀 항상 말씀드리는 편입니다. 자, 그래서 이 책 소개 잠깐 드렸는데 우리는 이 뉴만이라는 키네지올로지라는 책을 통해서 공부를 할 거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책에 나와 있는 이 서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판 서문입니다. 한번 읽어보면서 이 내용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자, 운동학은 인간 움직임에 대한 학문이다. 특히 스포츠, 예술, 의학의 범주 내에서 연구된다. 이 책은 이 모든 세 분야에 연관되어 있다. 그러나 이 책은 주로 신체 재활을 위한 기본서로 의도되었다. 일단 이제 운동학은 인간 움직임에 대한 학문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문장이 매우 이제 저한테는 엄청 매력적이에요. 저는 이제 인간
사람에 대해서 궁금하고 특히 사람의 움직임에 대해서 궁금한 사람인데 바로 운동학이 그거에 대한 학문이다라고 설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아, 바로 내가 공부를 해야 되는 학문이구나. 이게 이제 서문의 첫 문장에서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자, 특히 스포츠, 예술, 의학이기 때문에 제가 예술을 하진 않지만 스포츠 그리고 의학 이런 쪽을 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연구 분야입니다. 심지어 예술, 그러니까 왜 움직임을 예술가들이 알아야 되냐면 특히 예술하시는 분들 중에서 몸 쓰시는 그러니까 연기를 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뭐 뮤지컬이라든지 그러니까 예술 쪽 자기의 몸을 드러내야 되는 목소리를 들어 이러한 직종에 계신 분들도 사실 운동학을 깊이 있게 다룰수록 매우 좋습니다. 그래서 그 나 혼자 산다에 유아인이 나왔었잖아요. 유아인이 나와가지고 그때 보여준 게 아마 펠던클라이스를 하는 거를 보여줬을 거예요. 아니면 소마 요가나 펠던클라이스 그게 이제 움직임에 대한 것을 하는 건데 움직임 자체를 배우는 거죠. 그래서 사실 연기자가 그걸 하고 있는 거를 공중파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요즘 인스타를 보니까 무브먼트 아카데미 쪽에서 보면 또 역시 연기하는 쪽이나 연극하는 쪽에서도 역시 이 움직임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으시고 또 잘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요가나 펠던크라이스, 움직임 이런 거에 또 접목을 하시면 좋고 거기에 밑바탕이 되는 거는 당연히 운동학이라는 학문이라는 겁니다. 자, 이 책은 알렉산더였나요? 펠던크라이스가 아니라 알렉산더 테크닉 비슷한 계통이죠. 소마틱스, 알렉산더, 펠던크라이스. 아델님께서 이제 알렉산더 테크닉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네, 유아이님께서 하셨던 거는 알렉산더 테크닉이라고 하십니다. 자, 그래서 신체 재활을 위한 기본서라고 했는데 그럼 신체 재활이 뭐냐? 신체 재활이란 최상의 신체 기능을 회복하기 위한 치료적 노력을 의미한다라고 했어요. 사실 치료사라면은 이 치료적 노력이고 치료사가 아닌 다시 건강운동관리사, 건강 헬스케어 직종이면은 치료적 노력이 아니라 운동적 노력, 기능적 노력, 다른 말을 붙이면 되겠죠. 어쨌든 목적은 뭐냐면은 최상의 신체 기능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회복이라는 단어가 매우 우리한테 유용하다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치료라는 말은 의료계에서는 쓰시면 되지만 우리 이제 운동 지도자 선생님들께서는 대상을 치료한다라는 말을 쓰지 마시고 회복시킨다라는 말을 쓰면 좋습니다. 신체 기능을 회복한다. 그게 재활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활이라는 게 꼭 치료적인 게 아니라 회복의 관점이 있는 거라 어떤 사실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의미가 좀 많이 달라지죠. 치료적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제 사전 재활의 개념으로 회복의 개념으로 접근을 하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운동학이란 다른 많은 각도에서도 제시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나와 함께는 이 저자 뉴만과 그리고 그 다른 저자들과 함께 주로 근육과 관절 사이의 역학적 상호작용에 주로 초점을 맞췄다. 주로 이제 근육 관절 여기에 초점 맞췄어요. 그래서 머스큘러 스켈레탈 시스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골격, 근육 관절 여기에 그래서 근육과 관절의 상호작용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설명을 해줘요. 자, 이 상호작용은 정상적인 움직임과 비정상적인 움직임을 위한 질환, 외상, 변경된 조직에 대한 설명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근육과 관절의 역학적 상호작용에서 말하는 거는 그런 걸 수가 있어요. 관절에서 일어나는 이제 운동 형상학이 있죠. 어떻게 움직임이 일어나는지 골운동 형상학과 관절 운동 형상학이 있는 건데 우리가 숄더의 에비덕션 어깨를 외전을 할 때 이 외전의 각도는 180도이고 이 외전 시에 관절 운동 형상학이 오목한 관절과 글레노이드 캐비티 내에서 볼록한 이 상완골의 골두, 휴머러스 헤드가 이렇게 글라이딩이 된다는 걸 알고 있고 오목한
정직한 면에 대해서 볼록한 면이 움직일 때 이 글라이딩은 반대이기 때문에 외전 시에 하방 활주한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이게 이제 관절에서 일어나는 움직임이고 동시에 근육에서 짝힘이라는 게 일어나서 선형적인 움직임에서 벡터는 이제 방향은 다르지만 일으키는 움직임이 동일한 거죠. 그래서 삼각근은 이 벡터가 상방이고 극상근은 벡터가 내측이지만 동일하게 어깨에 대해서는 외전이라는 움직임을 일으키는 외전 토크를 일으키는 그러한 짝힘의 개념이 근육이잖아요. 이러한 설명이 근육과 관절의 상호작용인데 이거를 알면 정상일 때가 이거고 비정상일 때는 뭐다라는 사실을 관절별로 알게 되세요. 어깨는 이렇게 팔꿈치부터 시작해서 척추, 골반, 고관절, 무릎, 발목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몸이 더 잘 보여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공부를 하시는 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도널드 뉴만 선생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가 대신 읽어볼게요. 나는 이 교재가 학생과 임상가 모두에게 다양한 건강과 의학 관련 전문가에게 가치 있는 교육 자료로 쓰이기를 원한다. 가치 있는 교육 자료로 쓰이기를 바란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자가 원하는 학생이든 임상에 계시든 전문가든 건강 쪽이든 의학 쪽이든 지금 듣고 계신 분들이 의사든 한의사든 물리치료사든 필라 강사든 요가든 상관없이 SMP 선생님이든 이 강의가 가치 있는 교육 자료로 쓰이기를 이 도널드 뉴만 박사는 이제 원하고 있다는 거죠. 자, 이 교재의 내용은 근육 골격계 해부학적 세부사항이 많은 중점을 두었다. 그래서 물리학과 생리학에 아주 기본적인 몇 개의 원리를 적용시켰다. 그래서 보면은 물리학이 나와요. 물리학은 이제 우리가 고등학교 때 배웠던 건데 저도 사실 문과라서 이 과학이 상당히 약합니다. 따로 공부를 해야 돼요. 물리학이라 한다면은 뉴턴의 운동의 법칙 세 가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제1 관성의 법칙, 제2 이제 가속도의 법칙, 제3 작용 반작용의 법칙 이런 게 나오거든요. 이거를 이해를 해야 돼요. 그게 챕터 이제 그 큰 챕터에 섹션 1에 나오는 내용이라 대부분 사람들이 뉴만을 펴면 이게 뭐지 갑자기 과학책도 아니고 하면 덮어버리세요. 깜짝 놀라면서 와 이거 내가 읽을 수 있을까? 그게 왜냐면 이제 물리학이 약간 나오는데요. 저도 어려웠는데 조금 읽어보면은 이해를 할 만큼만 써놨어요. 더 깊이는 안 들어가고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게만 써놨기 때문에 이거를 저랑 한번 같이 노력을 해서 제일 어려웠다고 생각하는 부분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근데 이 물리학과 생리학을 왜 적용해야 되냐면 이거를 알면 교재 내의 정적인 해부 이미지를 머릿속에서 역동적이고 3차원적 예측이 가능한 동작으로 변형. 그래서 우리가 책에서는 2D로 보지만 물리학을 이해를 하게 되면 세상을 물리학적으로 보려고 노력을 하게 되고 그게 사실 사람의 움직임에 적용을 시키려고 자꾸 노력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더 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접근을 하면 운동학을 이렇게 접근을 하면 단순히 외우는 게 아니라 단순 암기의 필요성이 줄어들게 되고 역학적 분석에 기반을 둔 이성적 접근을 용이하게 한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사고방식은 과학을 공부할 때는 과학적 사고방식을 취해야 되고요. 근거지향적 사고방식, 이성적 사고방식을 취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제 현장에서 좀 실수를 할 때 경험적 사고방식도 가치가 있어요. 경험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해봤으니까 사실 경험적인 것도 맞지만 경험을 해서 좀 감정적으로 갈 확률이 많기 때문에 경험이나 감정을 배제하고 철저하게 논리적이고 이성적이고 근거 위주의 과학적인 사고방식으로 이 몸을 바라봤을 때
생체 역학적인 원리를 이해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게 이 책 저자의 설명입니다. 자, 이와 같은 이성적 접근은 임상가가 근골격계의 기능장애와 관련된 적절한 평가, 진단, 치료법을 발달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 그래서 이러한 접근법은 우리한테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익숙하지 않으실 수가 있겠지만 조금 더 과학적인 사고방식으로 우리가 분석을 하면서 생각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책을 읽을 때나 강의를 들을 때 계속 해봐야 되는 거는 왜? 라는 질문이에요. 왜? 퀘스천 마크를 계속 달고 왜 그렇지? 왜 그렇지? 끊임없이 질문하고 물어보고 그래야지 내가 답을 찾지. 강사가 하는 말을 듣고 그거를 그대로 믿으면 안 됩니다. 저도 상당히 저도 한 사람의 그냥 사람일 뿐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렇게 지금 몇 분이 더 듣죠? 네, 지금 뭐 거의 한 190분 정도가 듣고 계신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강의를 할 만한 제목이라서 하는 게 아니라 단지 여러분들은 바쁘시고 저는 조금 더 한가하기 때문에 제가 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 말은 뭐냐면 사실 이게 좀 귀찮은 작업이잖아요. 뭔가를 정리하고 정리한 거를 남들 앞에서 말하는 게 이거는 사실 그 쉬우면서도 쉬운 건 아니거든요. 해보시면은. 자, 근데 저는 그거를 일부러 하는 거죠. 그래서 강의를 하는 거지. 제가 전혀 잘 알거나 뛰어나서 하는 게 아니라는 거를 좀 알고 계셔야 되고, 그 말은 뭐냐면, 제가 강의를 하는 거에 대해서 비판적 사고방식을 가지셔야 되고, 왜라고 생각해 보셔야 돼요. 왜냐면, 제가 틀릴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예리하신 분들은 그 틀린 걸 잘 집어내세요. 예. 그래서 항상 왜? 라는 질문을 우리가 공부할 때, 특히 과학을 공부할 때 끊임없이 하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목차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이 목차는요, 크게 섹션 4개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섹션 1, 섹션 2, 3, 4 이렇게 4개로 되어 있고, 원의 주제는 이제 운동학의 주요 주제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고, 섹션 2는 상지입니다. 상지 안에는 어깨, 주관절, 팔꿈치죠. 그 다음에 수관절 손이니까 손목과 손이 섹션 2입니다. 상지. 그리고 섹션 3는 이제 축성골격인데, 축성골격은 척추를 말해요. 그래서 척추와 그 다음에 저작이라고 하면은 TMJ이죠. 턱관절, 호흡. 그게 이제 섹션 3이고, 섹션 4는 하지입니다. 하지는 다리인데 고관절, 그 다음에 무릎, 그 다음에 발목, 발, 마지막으로 보행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이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봐야겠죠. 근데 저랑은 다 보는 게 아니라 거의 다 보긴 할 거예요. 한 80%는 볼 건데, 일단 오늘 볼 거는 챕터 1의 운동학의 소개까지 우리가 볼 겁니다. 그리고 이제 챕터 2번이랑 3번은 아주 짤막하게만 말씀을 드릴 거고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고, 챕터 4는 다음 시간에 볼 거예요. 생체 역학적인 원리에 대해서 볼 겁니다. 제 생각으로는 아마 이 챕터 1과 이 챕터 4 때문에 이 책이 매우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저도 그랬고. 그냥 저도 제일 처음에 공부할 때 이 섹션 1을 아예 건너뛰어 버렸어요. 아예 이걸 안 보고 섹션 2로 넘어가 버렸거든요. 근데 이거 2번부터 보는 것도 의미는 있는데, 근데 이 1번이 나와 있는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1번을 이해하면은 섹션 2부터 이해도가 훨씬 높아져요. 나오는 용어들이 다 섹션 1에 다 나와 있어요. 근데 그 용어들을 혼자 읽을 때 어렵게 생각하니까 안 읽고, 이제 뉴만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책장에 고이 모셔두는 장식품처럼 돼버린 거죠. 근데 이제 좀 노력하시는 분들은 저보다 더 훨씬 잘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뉴만 다 완독하시고 열심히 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아마 지금 제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은 이 뉴만이 어렵다고 생각하실 것 같은데, 이번 오늘 강의부터 시작을 해서 차근차근 뉴만을 정복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누만을 보면 공통점이 있어요. 공통점. 보여드릴게요. 자, 일단은 이제 챕터 1에서 봤을 오늘 할 운동학은 운동 형상학이 뭔지, 운동 역학이 뭔지 이 두 개입니다. 운동 형상학이 뭔지, 운동 역학이 뭔지. 이건데 자, 심보리님께서 불면증 치료제로 쓰셨다고 하는데 이제 불면증 치료제로는 이제 그만 쓰시고 진짜 공부 교재로 쓰시기를 바랍니다. 자, 챕터 2번은 이제 관절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고 챕터 3는 근육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리고 챕터 4는 생체 역학적인 설명인데 이제 운동 역학을 좀 더 자세하게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물리학이 나오는데 뉴턴 법칙이 나와요. 뉴턴의 운동 법칙이라고 해서 3개가 나옵니다. 제1법칙은 관성의 법칙이고 2법칙이 가속도의 법칙, 3법칙이 작용 반작용의 법칙. 이 3가지를 이해를 해야 운동을 이해할 수 있어요. 우리가 다 운동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운동을 해요. 그 운동의 뿌리가 어딨냐? 사실 물리학입니다. 물리학. 그 물리학의 아버지, 현대 물리학의 아버지, 이건 누구냐? 많은 사람도 있지만 이 운동에 대한 법칙을 정립한 사람은 바로 이제 뉴턴입니다. 그리고 이 책의 목차가 다른 거는 책에 뭐예요? 그 판이 다르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많이 다르진 않은데 이건 다 구용으로 돼 있고 여러분들 건 신용으로 돼 있고 뭐는 조금 빠지고 뭐는 좀 추가되고 이런 게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골격으로 가면은 다 공통점인 제목이 있는데 이거예요. 어깨면은 첫 번째가 고락, 두 번째가 관절학, 세 번째가 근육과 관절 상호작용. 이렇게 순서대로 됩니다. 그러니까 뼈가 뭔지, 그 관절은 어떤지, 또 근육과 관절이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 이게 공통적인 목차입니다. 목차. 그래서 책을 볼 때 목차를 파악하면은 그 책이 잘 보여요. 다른 것도 다 똑같습니다. 팔꿈치도 고락, 관절학, 근육과 관절의 상호작용. 손, 고락, 관절학, 근육과 관절 상호 다 똑같죠? 고락, 관절학, 근육과 관절 상호작용. 뭐 추가적으로 말하고 싶은 건 좀 넣어놨고. 자, 고관절도 고락, 관절학 똑같이 근육과 관절 상호작용. 슬관절 똑같고, 족관절 똑같고. 그다음 보행에 대해서 나와 있죠. 그래서 이 책에서 계속 언급하는 거는 뼈와 관절과 이 근육과 관절 상호작용 이거에 대해서 아주 세세하게 나열을 한 거라 공통적인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깊이 있게 들어가면 됩니다.